가니 나보고 엄마 보고 밑줄 장사 못한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큰딸의 결혼을 계기로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화천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도 어머니의 생활력은 발휘된다. 어머니가 시작한 평양회관은 날로 번창을 하고 아버지도 군속으로 근무를 하게 된 후 두 분은 화천의 유지 소리를 들은 만큼 자리를 잡는다. 그 몇 년이 어머니에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화천에 온 후 모든 게 안정되어 갔다. 어머닌 이제 북에 두고 온 두 딸만 만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늘 다정하셨던 분, 자식들에겐 더없이 자상하고 아내 사랑 또한 끔찍하던 아버지였다.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면서도 어머닌 믿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어머닌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상식을 올리셨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색이 들어간 옷은 절대 입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무엇을 해도 사귈 수 없었던 그리움과 슬픔에 어머니의 눈물은 마를 줄을 몰랐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면 아버지는 산파가 되었다. 끈을 매고 물을 끓이고 분만 준비를 직접 다 한 후 꼼짝 않고 곁을 지키며 산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던 아버지. 아버진 어머니에게 최고의 산파였다. 아이 8을 낳을 때까지 어머니의 산파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시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만의 특권이었다. 그렇게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지극했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산파도 안 부르고 엄마가 혼자서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러면 힘을 주면은 아버지가 그 애를 다 받아서 다 갈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 갔다 오면 아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누워있어요. 그걸 아버지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다 갈르고 입으로 끊어서 이렇게 다 배꼽 매고 그걸 다 봤대요. 우리 언니가.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시더래요. 유난히 금슬 좋은 부부였지만 어머닌 아버지가 요릿집에 가는 것만은 참지를 못했었다. 아버지가 요릿집에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머닌 당장에 쫓아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리도록 괜스레 아이들 이름을 불러댔다. 명서나 화서나. 그건 내가 여기 와 있으니 어서 나오라는 어머니의 호통이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진 그 밤을 조용히 보내지 못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방에 딱 머리 이렇게 수건으로 딱 메고 누워가지고 이놈아 나가라 막 그래요. 어렸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남자니까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오빠, 우리 언니는 그냥 도망 나가버려. 근데 나는 아버지 참으세요, 엄마 참으세요. 그걸 내가 다 말렸다니까. 그래서 나는 화천에서 평양회관을 할 땐 두 분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기도 했었다. 어머니의 일은 감시자였다. 여자는 자고로 몸가짐을 잘해야 하는 법. 딸 같은 여종업원들이 곱게 있다가 시집가기를 바란 어머니는 잠시도 방심하지 않았다. 언제나 아슬아슬한 것이 꽃다운 나이의 혈기 아닌가. 아버지는 선생님이셨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종업원들에게 아버진 글을 가르쳐 주셨다. 딸 같은 여종업원들과 아들 같은 손님들, 그 젊은이들의 치기를 걱정한 어머닌 밤이면 몽둥이를 든 채 뛰어다녀야 했다. 종업원들에게도 아버지고 어머니가 되셨던 두 분은 그렇게 마음 잘 맞는 부부였는데 53세란 많지 않은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어머니는 거의 넋을 잃었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을 때였기에 어머니의 가슴은 더욱 저려왔다. 야, 저쪽 봐. 저쪽은 다 촘촘히 다 이제 낙골이 붙었어. 현미가 추석을 맞아 형제들과 성묘에 나섰다. 우린 게도 꽃이 아직 쌩쌩하네. 왔다 간 지 얼마 안 돼 갖고 이 두 달 반. 거기다 우리 홍합 여기다 우리 보라색으로 쫙. 아, 꽃이 아주 괜찮네. 시간에 아주 꽃이 예쁘네. 필요 없다. 우리는 봉지 하나 엄마 안녕. 하나 있어야지. 아버지 안녕. 하이. 우리 엄마 아버지 둘이 꼭 껴안고 있잖아 여기. 그저 살아계 생전에도 두 분이 그냥 금술이 좋고 그러더니 돌아가셔서도 그냥 쫙 껴안고 뽀뽀하고. 화천에 모셨던 아버지를 어머니와 합장해 드린 후 현미의 마음은 그지없이 편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35년을 홀로 지내셨다. 하지만 지금 두 분은 다시 함께다. 이제 또다시 헤어지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언니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옛날 부부치고는 좀 신식이었었어. 굉장히 신식이었어. 왜냐면 긴 베개를 항상 같이 베더라고. 난 그거를 항상 어렸을 때 봐가지고 요거? 아, 요거? 부부라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니까 옛날 사람치고는 좀 신식이었었어, 그지? 하여튼 두 부부는 금실을 그 좋은 거는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맨날 아버지 신조가 형제끼리 위에 있잖아. 그게 아버지 신조야. 아주 돈을 떠나서 응.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다 끝날 때까지 절대 형제끼리 의갈라 있지 마. 맞아. 그게 우리 집의 가훈이야. 그리고 예. 야, 아버지 소원이 먹어야 돼 나는. 집을 크게 재가지고 그 가훈 때. 형제들 다 한 집에 사는 거. 그게 아버지가 늘 소망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얘기야, 그게. 한부모 아래 태어난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던 그 말씀을 다행히 현미 형제들은 잘 따라왔다. 언제나 함께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평양회관을 운영하시다가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몸이 약한 막내딸을 도와 손자들을 키워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오신 어머니는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활동적이던 어머니에겐 답답했을 미국 생활. 그게 원인이었을까? 어머닌 넋을 놓고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머니의 그 발길은 언제나 당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어머닌 자식을 다시 만나게 해줄 끈 하나만은 절대 놓치지 않고 있었다. 정신적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끈은 가수 현미가 내 딸이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너무 신기하죠. 현미 내 딸이에요.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시니까 그거만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그 신기하더라고요. 어디 가나 나 현미 엄마다. 연락해달라. 나 박영빈 엄마다. 그렇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여기 오면 그냥 막 어머니에게 그만큼 자랑스러운 딸이었던 현미. 현미는 가수가 된 것이 그때처럼 감사한 적이 없었다. 네. 날라갑니다. 요즘 아주 새로운 변신. 끝났니? 예진이? 야, 너 어쩜 이렇게 변했니? 네, 저 머리 좀 스타일 바꿨어요. 어머, 완전히 그냥 이거 됐네. 아주 완전히 그냥 이거 저 랩 가수가 됐네. 어디 하다 현미가 가수가 된 것은 어머니의 열성 덕분이었다. 그리고 66의 나이에 이렇듯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다. 치매에 걸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수 딸만은 기억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현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었다.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현미 녹차 한 잔 따뜻한 차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니 네. 될게 아니죠. 현미 녹차처럼 질리는 법이 없는 우리의 누님 현미 씨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현미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는다. 어머닌 치매로 고생하실 뿐 워낙 건강하신 분이었다.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됐다고 해서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실 리는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미의 손을 잡으신 어머닌 딸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 그 말만을 남기신 채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글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오빠가 엄마 임종할 것 같다고. 그래서 뛰어가니까 나를 딱 이렇게 잡더니 엄마가 영건애미 왔니? 그러더니 너는 천사야. 너는 천사야. 넌 천사야. 세 마디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치매인 어머니께 같이 죽자고 소리쳤던 못된 딸이 어머니께는 천사였다니. 현미는 사무치는 회한에 젖는다. 조금 더 자상하게 그 치매를 좀 이해하면서 좀 이렇게 보살펴 줬어야 하는데 너무 정상적인 엄마로 대했던 거라. 우리가 너무 똑똑하신 분이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 남들은 다른 엄마 다 돌아가셔도 우리 엄마는 안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엄마 미안해. 벌써 오는데 나 사람이 후사시를 빼들기 위해서 제 진짜 씨였다. 이북에 두고 온 두 여동생은 어머니 평생의 한이었다. 그 이산 가족들이 저렇게 다 만나고 한 번 만나면 뭐하냐고. 세상에. 아휴. 가만히 있어봐. 5년 전이니까 엄마가 지금 돌아가신 지 8년 됐죠. 오빠? 3년 후에 그 엄마 돌아가신 3년 후지. 3년 그러니까 후는- 엄마가 3년만 더 살았으면 그러니까 쟤네들 보고 돌아가셨지. 저 마지막까지 명절 때만 되면 이것들이 밥이나 제대로 먹나 먹고 그럼 많이 우린 넘어가지 그랬지. 않는다고. 근데 신통한 거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덮던 이불 그걸 한 번도 안 빨고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거. 걔가 얼마나 똑똑한 애냐고. 그것도 두 채를 한 채씩 넣어놔가지고 아버지 엄마 생각나면 그 냄새 맡아보고 아버지 엄마 냄새 맡고. 서로 한 채씩 갖고 이거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지. 이건 뭐. 48년 만에 만난 여동생은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였다. 며칠 밤만 자면 돌아온다고 달래며 헤어졌던 두 딸을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하지만 다시 한자리에 모인 형제들을 보며 어머닌 하늘에서나마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도 가수 현미는 바쁜 하루를 시작한다. 젊고 활기찬 그녀의 어디에서도 66의 나이는 찾아볼 수 없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신나게 사는 가수 현미. 자, 간주 때 움직여봐요, 이렇게.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신 어머니처럼 현미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참 가사가 기가 막히지 않니? 그대 줄기 위에 한 놈되어서 그 줄기에 한 줄기가 되겠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당신과 같이 몸을 섞어서 평생 백년 해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대중가요의 가사는 곧 우리들의 삶의 이 대화예요. 참 아름답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으로 남은 이름 가수 현미가 사는 법이다.